네, 오늘은 볼트 EB를 타고 서울부터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9분이네요. 딱 이곳 정각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4분. 저는 서울 하교역 앞에서 2차를 충전시키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일단 문은 열어놨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급속 충전기로 일단 완속 충전을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급속 충전을 완충하는 이유는 좀 짧은 시간에 미리 차를 완충시켜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왕복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차가 주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력이 한 11kW 정도 완속 충전이 되면서 충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약 한 15분 동안 지금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98% 충전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서 100%가 될 때까지 충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차량 클러스터에 337km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주행 여건을 고려해서 나오는 주행거리 수치고요. 이따가 시동을 켜게 되면은 클러스터 상단에 최대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클러스터 하단에 무리하게 주행했을 경우 주행거리 등 여러가지 복합 요소가 뜹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볼트 EB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형 볼트 E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히트 버튼과 AC 버튼, 에어컨 버튼이 분리됐다는 점이죠.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AC 버튼을 만약에 이렇게 해제를 시키면 주행거리 변화가 생깁니다. AC 버튼이 해제가 되면은 주행거리가 쭉쭉 올라가죠. 네, 쭉쭉 올라갑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맥스 주행거리가 401km라고 떴는데, AC 버튼을 해제하고 나니까 맥스가 455까지 올라가고요. 미니멈이 278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86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볼트 EB는 원래 처음 출시됐을 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83km 주행이 가능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부터 환경부 인증 사이트에 아주 놀라운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볼트 EB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고 주행거리가 414km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당시 414km 볼트 EB가 보조금이 인증받아 곧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 이후에 한국 GM이 재빨리 자동차 환경협회나 아니면 환경부 측에 요청을 해서 해당 정보를 잠시 좀 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7월 이후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올라오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측에서 관련된 정보를 잠시 내렸다가 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거의 임박이 되자 해당 정보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되는 볼트 EB는 383km가 아니라 406km 주행 가능한 코나 일렉트릭보다 8km 높은 414km 주행 가능한 전기차가 되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 볼트 EB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유선으로 카플레이를 연결시켜야 이렇게 카플레이 화면이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무선 카플레이는 이 차에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는데요. 일단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강릉 경포대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지는 경포대 번영의 무료 주차장이고요. 여기서부터 213km 걸리고 2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은 주행거리 관련된 사항들은 리셋을 해야 되겠죠? 네, 리셋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도 리셋을 해보고요. 네, 이 상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확실히 AC 버튼을 안 누르니까 출발하자마자 저한테 덥네요. 그래서 일단 AC 버튼을 눌렀고요. 바람 세기는 일단 1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보니까 맥스 주행거리가 452km로 나와 있고요. 미니멈 주행거리가 278km, 평균 주행 가는 거리가 339km입니다. 에어컨을 켜도 서울과 강릉을 왕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림픽대로에 왔고요. 총 4.5km 주행한 결과 연비는 kW당 6.3km로 나옵니다. 남은 주행거리는 337km로 클러스터에 뜨고 있고요.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208km입니다. 네, 최대한 80km 주행속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저는 스티어링 왼쪽 부분에 있는 리젠 버튼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리젠 레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주행거리가 339에서 340으로 늘어났고요.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도 맥스 주행거리가 400km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양주 톨게이트까지는 1.7km 남았고요. 지금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에 진입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떼는 과정을 반복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회색전동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발을 떼고 리젠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 최대한 58kW 전력이 회생제동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내리막길을 만나서 그런지 지금 현재 클러스터에 남은 평균 주행거리는 338km, 맥스는 401로 찍히네요. 그리고 32.9km 주행한 결과 연비는 kW당 8.1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79km이네요. 네, 지금 가평 휴게소에 잠깐 화장실도 들르고 제가 아침을 못 먹어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54.3km 달린 결과 kW당 7.9km 연비가 나왔고요. 클러스터상 평균 남은 주행거리는 318km, 맥스는 400, 미니멈은 260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의 선택은 닭강정입니다.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네, 이제 322km 남은 주행거리가 뜨는데 목적지까지 158km 더 가야 됩니다. 1시간 44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직선도로에 있는데 이 직선도로에서 볼트 EV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차량 통행이 꽤 없어서 제가 여기서 테스트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작동되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가 있는데 손을 뗀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도 핸들을 잡으라 라는 경고 메시지는 없네요. 네, 지금 차가 좌측을 치우치는데 차선 이탈은 해주지 않고 차선 이탈 방지는 해주고는 있죠.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해주고는 있고, 만약에 차량 바퀴가 차선과 가까울 경우 빨간색 경고 등은 뜨지만 핸들을 잡으십시오 관련된 경고 문구가 지금 보이지 않네요.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일단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제 스스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스티어링이는 이 차가 알아서 지금 조향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없어요. 시승 차량에 뭔가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별도의 관련된 경고 시스템이 장착이 아직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승차 기준으로는 경고 기능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차선 인식은 잘 해주고는 있네요. 그렇지만 차선 중앙 유지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 기능을
경고 기능은 진짜 띄우질 않네요. 네, 여기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 기능 왜 안 띄울까요? 15초나 아니면 20초 정도 뒤에 경고 기능을 띄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원도 홍천 휴게소를 지났습니다. 총 주행거리가 101km입니다. 클러스터상 남은 평균 주행거리는 286km, 맥스 337km, 미니멈 233km 나타나고 있네요.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11km고요. 남은 시간은 1시간 13분입니다. 네, 양양 졸음쉼터를 지나갈 예정인데 맥스가 352, 평균 주행거리, 남은 주행거리는 300m 앞에 272km,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은 223km 정도 되고요. 총 156km 달렸습니다. 연비는 킬로와트당 7.7km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동해고속도로입니다. 계속 내리막길로 가다 보니까 남은 주행거리는 평균 280km, 맥스 366에서 367 오고 가고 있고요. 미니멈은 229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167.7km를 달렸네요. 평균 연비는 킬로와트당 8.0km로 나와 있고요.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44km, 남은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이제 북강릉 톨게이트를 지날 예정입니다. 요금은 6,4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북강릉 톨게이트 지나가기 전에 연비,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남은 주행거리 등을 보면 저는 총 200.4km 달렸습니다. 평균 연비는 1kW당 7.9km, 8.0km를 오고 가고 있고요. 맥스 299km, 미니멈 207km, 평균 253km 남았다고 클러스터 상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릉 경포입니다. 총 212.4km를 달렸네요. 여기서 남은 주행거리는 253km, 맥스는 298km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강릉에서 제가 방금 전에 충전을 시켰던 세택 주차장, 하계원역 주차장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215km를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클러스터에는 맥스 298, 미니멈 207, 평균 253km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18km를 달렸는데 이 차의 공인 주행거리 414km를 넘고 안전하게 하계원역을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강릉은 언제 봐도 엄청나게 멋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저쪽에 있는 라카이 샌드파일 리조트 풍경이 이국적이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 강릉도 언젠가는 더 좋아질 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제 양양터널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클러스터상 남은 주행거리가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281.4km를 누적해서 달렸는데 연비는 킬로와트당 7.7km가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은 계속 작동 중입니다. 맥스 204km, 평균 173km, 미니멈 141km 남았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50km입니다. 네, 잠깐 내린천 휴게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301.4km 누적 주행거리를 넘겼고요. 남은 주행거리는 맥스 186km, 평균 157km, 미니멈 128km, 그리고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130km입니다. 네, 이제 13km 정도 뒤면은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가고요. 지금까지 396.9km를 달렸습니다. 연비는 킬로와트당 8.0km고요. 지금 앞쪽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조금 소행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막판에 한번 남은 주행거리를 보면요, 남은 또 클러스터상 주행거리는 106km, 맥스 125km, 미니멈 86km입니다. 2km까지 정체 구간입니다. 13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정체가 예상된다고 하죠. 아직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35km,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거리는 35km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500km대 주행은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할 것 같은 전기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사대교를 넘어가면은 이 차의 공인 주행거리 414km를 넘게 됩니다. 네, 이제 넘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남은 주행거리는 94km입니다. 클러스터상의 남은 주행거리는 94km. 여기서 목적지인 서울 세택 주차장까지는 17km, 26분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지진넷코리아는 다양한 전기차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무충전 주행을 계속 해볼 예정이고요. 얼마나 많은 전기차들이 올해에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트 EV가 383km에서 414km로 늘어나서 현재 판매 중이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네, 이제 419m 뒤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이곳은 하계울역 사거리입니다. 주행거리 432.9km, 거의 433km를 무충전으로 달렸네요. 연비는 1kW당 8.2km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남은 주행거리는 82km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만 간다면 5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우회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세택 전시장 전용 주차장.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충전기 쪽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차를 해야 되겠죠? 네,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3시 7분에 도착하게 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교통 상황이 꽤 좋았고요. 또 이 차가 워낙 또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지진넷코리아가 좀 더 많은 전기차를 주행하면서 장거리 주행할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넷코리아 조정기자였습니다. 네, 거의 84%의 배터리를 썼네요. 충전 시작할 때가 16%고요. 전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51까지 올라갑니다. 52까지 갑니다. 네, 60 이상 올라갈까요? 네, 52kW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